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총각 득자 처녀 잉태 공부해 볼게요. 혼전의 임신이다. 결혼 전에 임신해 본다. 다른 말로는 부정포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임신한다. 이런 경우에 사주에 포함되더라도 꼭히 혼전 임신을 한다기보다는 사주라는 것이 이제 강한 암시성이고 또 개연성이니까 경향성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자녀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 좀 일찍이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되게 이제 그 동거 중에 임신을 한다든가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놓는 경우 또 혼자 사시는 분이 과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돌싱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신을 한다든가 또뭐 연애 기간 중에 임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재성이 관성 일지와 합한다. 일지는 내 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성은 처에 해당되고 여자에 해당되고 관성은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자와 또 자녀가 내 몸으로 합해 들어온다. 합한다. 합이라고 한다면은 끌어온다. 당겨온다. 그리고 동조한다. 같이 산다. 동거한다. 동조한다. 합한다.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좀 부정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자, 쟤는 여자요. 관은 자식인데 재간이 일지에 있거나 또는 다른 주에서 년, 월, 시에서 재관이 일지와 합의되게 되면 총각득자로 본다. 편제와 편관이 있으면은 정제와 정관에 비해서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더욱더 가능성이 높고요. 뭐 도화라든가 또는 홍염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은 더욱더 강하겠죠. 가능성이. 예시 보겠습니다. 기축, 계유, 얼사, 을묘입니다. 6월에 을목이 묘시에 태어났는데요. 자, 근이 묘 하나밖에 없죠. 사유축 금국이 보이죠. 그래서 강력한 금국에 을목이라서 바위산 위에 을목이 참 외롭게 쓸쓸하게 보이죠. 용신은 묘에 의지를 하긴 하는데 관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살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할 게 없죠. 여기에는 사화가 살았다 그러면 식신제사를 하겠지만은 사화가 사유축 이렇게 완벽하게 삼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삼합은요. 삼합은 합이 되어서 변화합니다. 완벽하게 사왕지지를 오래 두고 사유축이 되게 되면 사화와 유금과 축이 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이게 금으로 변하죠. 그래서 화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만 자리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이 기토가 축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토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관인상생하는 기수로서 살인상생, 관인상생하는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계충에서 재파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주가 여러 가지로 많이 탁한 사주고 또 이제 내가 재관으로 인해서 항상 힘든 사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자식으로 인해서 힘든 사주다. 근데 자식을 왜 가졌냐? 일지에 이렇게 사중에 있는 경금 또 사중무토가 재간이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유축에서 일찍 내 몸이 관성과 또 재성을 끌어오죠. 때문에 재관이 일지와 합해서 총각으로서 득자해 본다. 두 번째 사주 갑술, 임신, 정사, 갑신 신월에 정한데요. 신에서 임수가 떴죠. 그래서 재관이 강한 사주입니다. 신술 이렇게 금이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가 사에 근하고 있지만 약하니까 당연히 간목으로서 용신을 잡아야 될 겁니다. 정화는 인공불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간목이 필요합니다. 여름에 뭐 강한 정살주가 아니고서는 간목은 산소 그리고 땔감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는 가장 좋아하는 게 간목이다.
간목을 보면 사실 꺼지는 법이 없다. 여기에서 임수가 여기서는 이제 자녀가 되겠죠. 관성이고 또 신금이 재성이네요. 그래서 재관 처자식이 일지와 사신 육합으로 당겨오죠. 때문에 내 일지와 재간이 합해서 총각으로서 득자해본다. 이렇게 정임합, 사신합,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합대가 있으니까 뭐 더욱더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강하죠. 사신은 또 형도 되고 또 파도 되겠죠. 뭐 선합후파, 선합후형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합하지만 나중에는 형이 되어서 또 인연이 불리한 모양새입니다. 을유의 정의 경인, 병자. 경인생들이 이제 인해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무병갑 지장간이 있는데 지장간 중에 관성과 또 이렇게 재성이 내 일지에 있으니까 자좌가 재관이 이렇게 같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경인생들이 모두 다 뭐 혼전 임신한다, 혼전 총각 득자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높다. 되게 연애 결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금수상관격으로 경금이 해월 자시에 태어났으니까 전형적인 조후가 불급되어 있는 사주고 용신은 당연히 병화로서 조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병화가 인에서 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자식 놓고 좋기도 합니다. 그죠? 이 병화가 용신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또 재성, 임목이 내 처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처자식이 있어야 내 돈과 직장 명예가 보장되는 사주죠. 그래서 일찍이 결혼하면은 내가 좋다. 뭐 총각 득자 있으면 애 낳으라는 이야기예요. 사주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 중에서 저도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이제 자녀가 임신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임신해서 오는 경우, 그죠? 좀 안타깝기도 한데,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 자식을 출산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이 또 임신이 되었으니까 뭐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자, 역시 재관이 해종 간목 일지에 합을 해서 총각 득자했다. 뭐 이렇게 보나 또 이렇게 보나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신, 임자, 이민, 경술 양인격이죠. 양인격은 편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제방사주입니다. 근데 얼어 있죠.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화가 필요하죠. 이렇게 인술 이런 부분들은 좋죠. 없는 것보다는 좋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역시 아주 그 신장 방광이 강해서 정력이 좋은 놈인데 이 놈이 식신생재 일지에 이제 이미 식신을 깔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술로 해서 술토가 관성이 되고 또 인중병화가 또 재성이 되죠. 그래서 자식과 또 재성 여자가 내 일지로 이렇게 합해 들어오더라 해서 총각 득자였다. 이 사주도 결혼하고 정신 차리죠. 그리고 또 자식이 생기면은 나한테는 책임과 의무가 생겨서 또 결혼하고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 사주입니다. 부모가 데리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처녀잉태입니다. 남자의 총각 득자와 원리는 같은데요. 관성 남자와 그리고 식신 자식이 일지 내 몸의 부정으로 결합해 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식이 일지와 동합 또는 이제 동조하는 경우죠. 관은 남자요, 또 식상은 자식이다. 일지는 내 몸이기 때문에 일지에 관식을 놓고 또 다른 주에서 관식이 합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전혀 잉태하여 본다. 무술, 을묘, 개미, 신유입니다. 묘월의 개수니까 수목 상관격이죠.
봄에 나무에 물 주려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모터 펌프 돌려야 되겠죠. 금이 용신이다. 식신 이런 사주를 격국에서는 이제 식희신앙이라고 해요. 제가 육신론을 초급자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초급 이론들을 마치고 나서 십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 응용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또한 이제 강약과 천간 글자들의 십신천간 글자들의 강약과 왕세에 대해서 판단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 육신론이 예시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또 희기에 있어서도 바로 격국과 용신에 들어가 버리면은 퍼지죠. 힘들죠, 공부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희기 그리고 용신과 기신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짚어드리잖아요, 제가. 또한 격국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해드리기 때문에 공부를 옮아가기에 좋습니다. 육신론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초급에서 이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격국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주를 본다는 게 결국에는 인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와 그리고 사건, 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보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반들한테 수업 이후에 육신론 공부를 권하는 편입니다. 자, 때문에 이 사주도 이렇게 이제 식기신앙으로서 이렇게 격국 공부도 좀 하고요. 또 여기는 무게합에서 육신적으로 천남자 1, 여기는 또 일지평관이 있잖아요. 남자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와 이렇게 묘미합이 되어 있죠. 묘미합. 그리고 식신과 그리고 일지평관이 나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처녀가 잉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묘지예요, 개미가. 그래서 관성이 나한테 묘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로 인해서 참 답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일지의 미토가 목의 오행포태로 묘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식상 목의 묘지니까 자식에 대한 애환이 있더라. 갑인, 정묘, 을사, 신사, 근록격이죠. 금이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태지, 절지, 사지 죽었죠. 그래서 관은 영양가가 없으니까 뭐 아주 사주가 강한 사주는 아니지만 불약 사주로서 화를 쓸 수밖에 없죠. 정화용신. 남자 믿지 말고 내 팔 내 흔들어라 이 말이에요. 사중에 있는 이렇게 경금들이 있죠. 그래서 을경합에서 암합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떠 있는 관은 무력하고 또 지상간에 이렇게 암합을 하기 때문에 애인을 둘 수 있는 팔자고요. 그리고 암합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사중에 있는 병화가 나오죠. 그래서 을경합에서 병화 임신함을 하고 또 이렇게 사중병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를 두어서 자녀를 둔 사주입니다. 생자별부 사주죠. 자식을 두게 되면 뭐 이렇게 자식을 두게 되면 재살이 되는 경우고 또 자식을 두게 되면 남편이 어때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나는 을살주잖아요. 을살주이기 때문에 고란살에 독수공방살이 있으며 그리고 을사 자자의 상관성을 놓아서 자식에게 올인하는 사주로 생자별부, 덕자별부가 되는 사주다. 정묘무신, 병자경인입니다. 제격이죠. 그래서 재성 있게 떴네요. 병화가 인해 그리고 목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약한 사주죠. 그래서 재관이 강해서 신약함으로 인목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병화는 신약할 때 인목이 제일 좋죠. 그래서 재생관해서 재관이 강한 사주고 여기 여자 사주다 보니까 일지의 관성을 두고 또 내 자식에 해당되는 게 무토가 있네요. 무토가 사진으로 당겨오죠. 지지가 합하면 천간도 따라온다. 그래서 식상과 관성이 일지와 합의되어 있고
연애 해묘 미삼합에서 자가 도화살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자에 도화 관성이 있으니까 어린 놈, 이쁜 놈, 그죠? 또 뭐 끼 많은 남자 이런 식으로 내가 처녀 때 잉태를 해본다. 사주에서 전반적으로 남자와의 또 이렇게 인연이 조금 복잡한 경우가 처녀 잉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같이 봐야 되겠죠. 경진 개미 가변이다. 시상상관 관불균으로 보이죠. 시에 상관이 뜨고 관이 이렇게 깔렸습니다. 예, 때문에 용신은 경금으로 잡아서 일주를 보강해야 되고요. 극설교화에 가깝죠. 시상상관 관불균은 시상에 상관이 뜨고 관성이 여기저기에 불균되어 있으면은 사주척경에서는 시상상관 관불균 다방 내지 식모마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업에는 기천이 없으니까 개미일주고요. 역시 자식이 이게 을목, 미종을목 또 미토에 이렇게 기토해서 앞에도 이제 개미일주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이렇게 식상과 관, 식관이 일지와 합한다. 그렇게 안 보려 그러면은 간목을 자식으로 보고요. 투출되어 있으니까요. 간목이 이렇게 갑기합으로 끌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지에 있는 기토가 남자로 보고 갑기합 이런 식으로 암합 또는 명합으로 합하니까 자식과 남자가 일지에 합하는데 일지에 편관이 있어서 더욱더 가중되더라.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